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2019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 하루만 거래하게 되면은 주식 거래도 끝납니다. 자, 2019년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1년 내도록 괴롭혔고 또 북핵 관계에서 좀 잘 나가는가 싶더니 아무런 진전이 없고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간간히 시장의 투자자들을 괴롭혔고 또 사우디 아람코 상장 또 모건 스탠리에서 자꾸만 한국 투자 비중을 줄여라고 하니까 참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가 되었죠. 또 그리고 7월 달에는 뜬금없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또 피곤한 그때 한 달 정도 계속 하락했었죠. 자, 모두 힘든 시기 지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각종 경기 전망을 쭉 살펴보면 보고서마다 일단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의 상반기에 예산 중에서 상반기 한 71% 정도를 집행한다고 하네요. 돈을 상반기에 많이 뿌리겠다 이거고 또 내년에는 총선도 있으니까 총선 관련해서 테마들도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여튼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는 뭐 돈 흐름도 나아질 거고 해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2020년 수출 경기라고 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2020년 1사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쭉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자료들은 꼭 봐야 합니다. 이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자료들은 다른 자료들과 달리 설문조사를 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이 자료는 2019년에서 12월 4일 그리고 12월 13일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회원사 약 2천여 개 설문지를 돌렸는데 반이 안 왔대요. 그 중에 984개만 회수가 되었는데 좀 더 많이 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수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해 듣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찾아서 보십시오. 자, 일단 관련해서 내용 잠시만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현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일단은 내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런데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박, 반도체, 생활용품 요 부분이랍니다. 아마 생활용품은 화장품 같아요. 그 외에 그냥 소소하다라고 하는 게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부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이런 것들이 뭐 소소하다 이거고 뭐 섬유의복이나 화학, 기계, 철강, 비금속 이런 것들은 아이고 내년에도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이런 자료들을 쭉 보고 나면은 내년에는 선박 쪽으로, 조선주 쪽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겠구나. 조선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지? 또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생활용품이면 화장품 관련해서 또 아니면 생활 필수제 있죠. 관련해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 금속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뭐 아예 먼 이야기를 전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년 1, 4분기 3월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걸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조금 평가 관련해서도 있어요. 평가 관련해서 잠시 보면은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가 회복 전망이 우세하답니다. 그리고 5G 그러면 통신도 따라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관련해서 괜찮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일단 인도 물량이 증가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중심으로 중국, 또 아시안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내년에도 이 화장품은 조금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화학도 있네요. 화학은 중국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속세가 지속될 것 같다. 여기 중국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도 중국, 베트남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계 쪽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공장하시는 분들께서 바이어들 만나고 직접 수출하면서 겪은 게, 생각되는 게, 체감하는 게 아직 중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현장에서 과연 중국 경기를 느끼기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 관련해서 그 인터넷 같은 거 검색도 조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그 다음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동안 올렸던 관세를 낮출 거기 때문에 철강도 괜찮을 거고, 또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경기 부양하려고 한다. 또 경기 부양하려고 하면은 건설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철강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은 3월까지 그래요. 3월까지 현장에서는 주요국의 생산 확대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EU나 중국 전방 산업 부진으로 1분기에도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대충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이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요 잠시 소개해 드렸으니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배당 기산일이었거든요. 어제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 받기 싫은 사람은 어제 팔아야 돼요. 오늘 사게 되면 배당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기하다. 왜 배당 받기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설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배당을 받게 되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돈은 얼마 못 벌었는데 그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세금 내다 보면 오히려 더 손해받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당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26일 전까지 팔아버리고요. 27일 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 또 그리고 27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오늘 배당 낙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 배당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금 배당 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 주식 배당을 준다 말은 주식 수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을 가지고 주식 수로 나눠서 발행 주식으로 나눠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분모인 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 주가가 오늘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그 뉴스들을 보니까 2% 정도 낮게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튼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죠.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좀 샀다 여기에 만족을 두고 다른 데는 고만고만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서비스업, 유통업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세력들도 많이 매수했고, 그 밑에 보면 음식료, 기계, 비금속 광물도 좀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5종목 있대요. 5종목. 몇 종목 안 되니까 그냥 금방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자,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는데, 2018년, 19년 지나는 동안 주가가 큰 변화가 없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 종목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볼만하지만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될 것 같고요. SK 디스커버리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특이한 날이었죠.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해서 딱 들어왔습니다. 딱 포인트 지점으로 잡혔죠. 세력들이 요전에 매수했고, 삼천당 제약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장기적,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코리아 스키터도 괜찮죠. 지금 세력들이 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아닙니까?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중국 그 정상하고 우리나라 정상하고 만나서 별 소득이 없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뭐 1월달, 2월달 하여튼 연초에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하니까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오지. 그냥 밥얻음으로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들고 있잖아요. 유통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시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다 보니까는요, 각자 모이면서 술을 많이 먹습니다. 네,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카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 친구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연말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쌍둥이 아빠였습니다. 연말에 술 먹다가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연말만 되면 저는 그 생각이 나서 그날 이후로는 이래 술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가족과 모여서 뜻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음하지 마시고. 자, 이상입니다.